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자, 이번 주는 그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하는 한 주였는데요. 먼저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 나스닥이 이번 주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정함으로 인해서 자,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죠. 그냥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모습. 미국은 좀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모습, 좀 양호한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크게 빠진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승 때문입니다. 이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왜 주식시장이 약해냐면 국제 금리는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위험자산이라고 하죠. 자, 이 위험자산에 굳이 국채금리가 오르면 굳이 자산에 투자를 안 하고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지금 4.71인데 올해 거의 7월 정도에 4.4 아래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리고 30년물 국채 금리도 보면은 자, 6월 달 저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5.25까지 왔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이 재정 지출을 확대를 했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쟁하고도 조금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부채, 요런 여러 가지들이 좀 관련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관세, 정책적인 대응, 이런 거에 따라서 국채 발행이 증가가 된 겁니다. 국채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채권의 공급 과잉을 불어일으키면서 금리 상승을 압박을 했다. 요게 지금 시장의 이슈가 되면서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예, 주식시장을 좀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런 그 미국에서 이 국채 금리를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재무부에서 직접적으로 수급 개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 국채를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10년물에서 20년물, 20년물에서 30년물에 장기 국채의 바이백 회당 최대 한도를 기존에는 20억 달러였는데 2배 이상 늘려서 40억 달러 이상으로 예, 확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장기채 신규 발행량을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수요가 견조한 단기채 위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융정책, 대차 대조표 축소 과정에서 국채 유출 한도를 낮춰서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 다음에 대형 은행들이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하도록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이러한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죠. 지금 그 미국 채권 금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 그 국가들의 채권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일본도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2.87%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본의 이런 국채, 일본으로 이제 자금이 예,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 글로벌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가 약세일 때, 엔화 금리가 약할 때 이거를 그 돈을 그 미국의 이제 안전한 국채라든가 이렇게 투자하는 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자금 회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지금 압박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독일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프랑스,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 프랑스도 지금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서 4.1까지 갔죠. 그래서 지금 이 국채금리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이
이 중간 선거입니다.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주식 시장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꼭 만들어 놓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국채금리 이외에 지금 최근에 지금 이란과의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또 올랐어요. 8월 달에 저점을 찍은 때는 거의 75달러 중중까지 갔다가 배럴당 지금도 86달러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국채금리도 올라, 그 다음에 뭐 국제유가도 올라버려, 그리고 나머지 또 불확실성 리스크를 키우면서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결국에는 국채금리도 안정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이 이란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군사 작전보다는 이거 리스크가 크고, 그래서 경제를 제재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란이 버티다 손을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국제 유가를 조금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시장이 이렇게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한다라고 지금 보는 이유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하반기에 이익 성장률을 보면 거의 15에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가 튀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 기업 이익에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 기업들의 분기 실적 연간 이익 성장률이 이런 빅테크, 이런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적 기반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으로 지금 이런 영업이익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실적이 강력한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AI가 실질적으로 이 생산성 향상을 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돈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돈이 되기 때문에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이 빅테크들이 자본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시장이 아직도 그 악재보다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가 거의 20% 전후에 성장률이 좀 전망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평균 25에서 30% 이상 초고속 성장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조정할 때 가장 집중해야 될 섹터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반도체 섹터인데, 이런 실적 성장률만 놓고 보면 AI 관련된 미국의 반도체라든가 이 반도체 장비 업종이 하반기에 최상위권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섹터보다도 반도체 섹터가 가장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주주환원 정책이 좀 발표가 됐는데, 먼저 발표된 게 이제 SK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조 원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좀 소각을 할 것이다. 예,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오늘인가요? 오늘 삼성전자가 좀 발표했는데 최대 110조를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 주주 환원 정책이 우리나라의 좀 주시장에 조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이 샌디스크가 발표했었죠. 인베스터데이에서 잉여 현금 흐름의 100%를 환원하겠다. 배당 말고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소각을 먼저 하겠다. 지금 현재 20조 이상 있다. 매입 가능한 금액이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수익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주주하는 저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ASP라고 해서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인데 이것 또한 지금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수출량도 그렇고 이 판매 가격도 지금 아직은 하락할 기세가 안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D램입니다. D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70도 각도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D램의 평균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낸드입니다. 낸드 플래시. 낸드 플래시도 지금 수출이 엄청 우상향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도 지금 가격 자체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꺾일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4개 업체에 자, 올해 실적 기준, 내년 실적 기준 PER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올해 6.5, 그다음에 내년에는 4.5입니다. 뚝 떨어지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현재 5로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7배.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8.8배에서 내년에는 7배. 마이크론은 7배에서 내년에는 6배. 보시면 아직도 많이 싸다.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최근에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했죠? 알파벳은 올해도 지금 자본 지출을 상향하고 내년에도 상향하겠다 그랬죠. 아마존은 올해는 유지하고 내년에도 상향하겠다. 메타는 올해도 상향, 내년에도 상향. 자,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자본 지출을 줄이지 않고 늘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앞으로 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아마존 CEO, 제시 CEO가 최근에 지금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됐을 때, 얼마 만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요거 내용인데요. 데이터 건물 시작 이후에 서버 넣고 매출 내기까지는 한 2년 걸리고, 한 번 지으면 한 30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버 세대가 바뀌어도 건물 건설비를 다시 안 써도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 AI 연산 장비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3년이 조금 안 되는 시점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90조를 투자한다고 합시다. 얘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3년 이내에 뽑아낼 수 있어요. 1년 평균 30조씩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30조. 30조. 이게 1년 수익률이 33% 이상이 나오는 거죠. 어떤 기업은 뭐 40%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금 이름이 말라도 이렇게 수익이 좋은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길을 쓰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I 용량의 대부분은 5년 이상 장기 계약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곳들이 많아요. 3년 안에 투자금 회수하죠. 남은 2, 3년 동안은 상당한 잉여 현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 그래서 지금 뭐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주 잔고가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게 거의 700조입니다. 700조. 이미 수주 받아놓은 거예요. 700조. 그리고 2027년, 28년도 물량도 상당 부분 예약됐어요. 곧 있으면 또 마감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현금이 마른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안 돌리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금리의 그런 대출을 받아서라도 돌려야죠. 왜? 30에서 40% 1년에 수익률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스페이스X도 보면 이건 우주 기업이죠. 우주 기업. 근데 지금 컴퓨팅 파워 이런 그 AI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줘 가지고 한 달에 지금 3조 2천억을 벌고 있어요. 엔스로픽, 구글, 리플렉션 AI에. 이거를 1년으로 따지면 1년에 38조입니다. 3년이면은 100조가 넘어요. 100조. 100조. 그래서 스페이스X가 아직은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어려울 것 같으니 지상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해서 올해 말까지 2기가와트로 확장하고
내년 말까지 10기가와트 이상으로 목표했습니다. 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5배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역시 일론 머스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물론 이 계획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실제 스페이스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AI 모델은 지금 뭐 제미나이가 앞서기도 하고, 뭐 클로드가 앞서기도 하고, 오픈 AI, 뭐 그로 이런 애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그래서 이 AI 모델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누가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많이 컴퓨팅을 공급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간파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도 간파를 한 거죠. 이쪽이 AI 데이터 센터는 현금 흐름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실적 발표에서 뭐라 했냐면 메모리 공급은 연간 20% 내뱉기 증가를 못해요. 이게 한계라는 거죠. 20%. 근데 AI 기반 수요는 매년 200%. 메모리 공급 증가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해지고 풍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 이외에 지금 전 세계 소버린 AI 총 시장 투자 규모도 2030년도에 투자 누적 규모를 보면 약 200조에서 800조가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시장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소버린 AI. 그리고 이미 하이퍼스케일들이 수주 잔고 2조 달러. 저는 더 많겠죠, 현재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수주 받은 금액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샌디스크,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도 좋지만 내년에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은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있고, HBM 수요 폭발하고 있고, 서브하고 스마트폰 시장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급 측면에는 신규 확대가 신중하죠.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이 공급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신규 확대를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팹 가동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전문가들이 전망한 골드만삭스 등의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것도 내년까지는 D램도 마찬가지고 낸드 플래시도 지금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조정할 때 가장 집중해야 될 섹터는 메모리 반도체 이쪽 섹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샌디스크, 마이크론, 미국 기업 2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이 조정할 때 가장 집중해야 할 섹터는 AI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